이번에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제주 실종 여성 사건, 어제 경찰에 부검이 있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제주도에서 실종된 이 여성의 시신을 한 여객선이 발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또 유족들은 현재 이 시신의 신원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제는 이 시신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진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이 1차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네, 부검 결과를 보면요. 일단 그 시신에서 결박이나 목졸림 등의 상처는 없었다고 하고요. 네. 폐 상태로 봐서는 익사로 볼 수 있는 특징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사망 시점은 일주일 전으로 추정이 되고요. 관심을 모았던 이 플랑크톤 검출 여부는 현재 국가수에 의뢰한 상황이라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여성의 시신을 부검한 이 집도이겠죠. 이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손상이 가해진 근거는 없습니다. 목을 졸렸다든지 아니면 둔기에 의해서 가격이 이루어졌다든지 또는 결박당해 있었다든지 그런 어떤 외상의 소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폐의 소견으로 보면 익사의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적인 검사로 저희가 플랑크톤 검사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막이 안 나와서 일단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조금 전에 했던 말을. 적어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손상이 가해진 근거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오 교수님 말씀드릴게요. 목을 졸렸다든지 둔기에 의해 가격이 이루어졌다든지 결박당해 있었다든지 하는 외상의 소견,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상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익사 가능성, 시신의 부패 소견으로 봤을 때는 익사 가능성이 있기는 있다. 그래서 더 정밀 검사 차원에서 보조적으로 폐나 이런 장기에 들어있는 이 폐에 들어있는 플랑크톤을 검사를 국과수에 정밀 의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오 교수님, 익사 가능성이 1차 부검 결과입니다만 익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일단 소견은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이것과 익사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과 이 여성이 바닷물에 빠진 게 어떤 범죄 상황에서 빠진 건지는 이거 갖고는 단정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일단 폐에서 익사를 했을 때 나오는 반점이 발견이 됐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익사라고 이제 일단 추정을 하는 것이고 보다 구체적인 것은 이제 플랑크톤 검사를 하게 되는데 네. 사람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물에 빠지게 되면 호흡을 하니까 네. 그쪽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이 플랑크톤이 자기 폐 속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 사망을 한 상태에서 호흡이 끊어진 상태에서 들어가면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면 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범죄 여부도 없다. 그래서 이제 범죄 관련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하나는 만약에 지금 이제 부검 결과 이런 여러 가지 익사 소견으로 보게 된다면 본인이 어떤 실족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사람의 휴대폰이라든가 카드가 아주 가지런히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이 11시 38분 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주위에 있는 자기 언니라든가 형부에게 두 차례 전화를 그랬죠? 했는데 네. 그래서 마음이 좀 복잡했다라고 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네. 또 제3의 어떤 가능성은 뒤에서 누가 밀었다라고 하는 네. 그런 세 가지의 가능성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네. 지금 현재까지는 익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범죄와의 관련성은 완전히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상태죠. 이런 상태다 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찰도 지금 익사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 소견이 나왔다고 해서 이 사건이 그냥 이런 실족사다라고 단정 지으려는 게 아닐 겁니다. 경찰도 다각도로 계속해서 보강 수사를 할 텐데
이런 가운데 경찰이 무슨 실험을 한다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무슨 실험입니까? 네, 앞서 발견된 이 슬리퍼가 한 짝씩 한 짝씩 다른 지점에서 발견이 그랬죠. 됐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슬리퍼 한 짝이 이 세아포구 5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고 다른 한 짝이 세아포구 2.7km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이 됐었는데 아하. 이걸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슬리퍼와 비슷한 무게와 크기의 물체를 이쪽에 이제 띄워 놓아서 이게 어디로 흘러나갈 수 있는지 실제로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한지 왜 네. 그랬는지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 실험은 이 조류의 흐름을 일단 보겠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화항에서 이 휴대전화와 카드가 발견됐습니다만 그리고 캠핑카가 있던 게 제주도의 동북쪽 세화항입니다. 그런데 발견된 곳, 시신이 발견된 곳은 정반대인 서남쪽 대각선이 되어 있습니다. 저곳입니다. 바로 가파도. 그러니까 저곳에 일주일 동안 지금 사망 추정 시점이 일주일 전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세화항에서 실족이나 이렇게 빠졌다고 가정했을 때 저 100km를 이동할 수 있을까? 이인철 변호사는 아마 그 점을 밝혀내기 위한 실험 같은 걸 지금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의문이에요. 네. 물론 이제 바다 해류를 따라서 이제 그 시신이 이제 갈 수는 있지만 네. 이 해류 방향하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고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네. 해류 방향이 오히려 실종된 그 동쪽으로 계속 흐르고 맞아요. 있는데 네. 지금 시신은 서쪽에서 100km 떨어진 곳에 발견됐으니까 네. 이게 좀 이상하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 추정인 아니 그러니까 하나의 그 의심입니다만 네. 혹시 저기서 발견된 것은 어떤 범행이 있어서 이 여기서 실종돼 가지고 범인이 이 서쪽까지 좀 데려가서 여기서 어떻게 좀 밀거나 네.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하. 지금 이게 이번 실종 사건이요. 지금 저게 이제 조류의 흐름을 계속해서 지금 데이터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저쪽 세왕에서는 만약에 빠졌다면 방향이 저렇게밖에 갈 수 없다는 걸 지금 화살 이쪽은 가파도 부근이고 지금은요. 앞서 보여드린 저쪽은 세왕이에요. 저 화살표를 보세요. 조류의 흐름 화살표를. 그러면 이쪽으로 지금 대각선인 가파도 쪽으로 이 과학적으로는 올 수가 없다는 게 지금 이 데이터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저 이론이 무시되는 무슨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겠느냐, 외력이든 뭐든가 뭐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다시 기본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물론 이 부분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여성이 사망했기 때문에 주변 분들에 대해서 경찰이 기본적으로 수사를 다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오 교수님,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갸우뚱하는 부분이 이 여성이 캠핑카로 돌아오지 않은 부분을 안 이후 남편이요. 실종 신고를 하기까지 무려 열 몇 시간, 한 1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이후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제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남자분이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아니고 동거남이었다라고 하는 그래요? 그런 얘기가 이제 들려오고 있고요. 아하. 이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밝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이 이건 전부 다 본인의 진술이거든요. 그 당시에 본인의 진술인데 주위 사람들에 의하면 이 두 남녀가 상당히 그 좀 큰 소리로 싸운 그런 것들이 많이 관찰이 됐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여성의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그런 적이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남녀 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8살, 10살짜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경찰이 지금 그런 것과 관련돼서 아마 확인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네.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 의문이 드는 것은 바로 이제 지나갔던 코란도를 몰았던 그 수염 기른 남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턱수염 낚시꾼. 네. 예, 특수염 낚시꾼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됐는데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것은 왜 그렇게 안 나타날까? 그 사람은 안 나타나면 날수록 어떻게 보면은 좀 혐의점이 더 짙어질 수도 있는데 본인이 나타나서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아마 경찰에서 확인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박상희 소장님. 네. 지금 보면 이 실종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 물론 다시 한번 시청자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상황에선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7월 26일 오후 3시 21분에 실종 신고가 이루어지는데 남편이 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동거남이죠. 이제 경찰에 밝혀졌으니까 동거남이 한 게 아니라 숨진 여성의 언니를 통해서 실종 신고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경찰이 지금 이런 부분까지 혹시 들여다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일 밤에 12시 10분에 이 아내가 동거녀가 캠핑카로 돌아오지 않은 걸 알았다면 그 사이에 전화를 시도했는지 아마 이런 내용을 다 지금 경찰이 일일이 좀 들여다보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해류나 조류나 이런 걸 다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시신이 여기서 발견되기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아하. 경찰은 무조건 이제 뭐 극단적으로 선택을 했다, 실족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의 어떤 굉장히 궁금해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그렇죠.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때 이 동거남하고 계속 싸웠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또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수사를 하게 되고 국민의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 동거남과 이 실종 피해자 사이에서는 싸움은 있었던 것 같고요. 주변에 목격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사이가 좋았던 사람 중에서는 언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화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그랬죠. 또 언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니하고는 뭔가 의논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밤 네. 늦게라도 통화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언니가 자발적으로 신고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 동거남이 신고를 해달라고 한 것인지까지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앞서 이 여성의 큰언니분과 통화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좀 들려드릴게요. 그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저 내려가면 이것저것 알아보고 한 9월쯤 올라올 것 같으니까 같이 밥 먹어. 그래서 내려가기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새자매 모여서 밥도 같이 먹고 잘 갔다 와. 그러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공항에도 시어머니가 태워다 줘가지고 그렇게 내려왔었어요. 오 교수님, 물론 저 내용 갖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 내용만 놓고 보면 이 여성이 스스로 무슨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 같지는 않지 않느냐라는 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 대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극단적 선택을 했었을 가능성. 네. 그다음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뭔가 어떤 상황을 네. 또 이렇게 만들었을 가능성. 아하. 아까 말씀하셨던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수사를 하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연관돼서 지속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러니까요. 이 사건 계속해서 뉴스파이터 추적하겠습니다.